디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XSFM입니다. PODERA.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고쳐가고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부끄러움이 아닌 설레임으로 삶의 여백을 채울 수 있어야 해요. 중요한 걸 아닌 척하지 말아야 해요. 내 삶의 절정 로맨틱스 co.kr.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익명 사연이고 이게 트렌드 선거 사연. 선거 사연 중에 거의 가장 직접적인 사연입니다. 저는 지자체 정치인의 자녀입니다. 위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우와 해드릴까요?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예전에도 사연을 보내신 적이 있는 분 같은데 이름을 가려드렸습니다. 중앙정치와는 거리가 있지만 지역정치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많기에 제가 사연을 보냈었죠. 저도 선거 때만 아버지를 돕고 나머지는 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당이란 말씀이죠. 그죠. 저는 213의 사연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아버지 유세를 도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사연이 이었습니다. 그분이죠. 이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 집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힘이 있는 당 소속이셨는데요. 파워. 과거 완료형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품으로 다시 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종종 방학 때 집에 가보면 집에 TV에는 주로 TV 조선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TV 앵커의 이상한 소리를 들으며 화가 나다가도 그래 아버지 성향상 저게 정상이야. 저 정도면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한수 정규절 TV 너아라 TV 같은 극우 유튜브를 보시는 것 같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이거라도 보고 있으라고 네. 하죠. 네. 틀어놓고 있다가 뉴스 안 나와도 딴 뉴스 안 보고 트로트 보고 있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요즘 오랜만에 제가 K라디오 쫓겨났다 그냥 표현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만에 뉴스 봤는데 거의 TV 조선급이 됐던데요.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는 식당에서도 KBS 뉴스를 틀어놓으면 TV 조선이구나. 이제 한국 방송 아니고 조선 방송이에요. 네. 드디어 정통성을 갖게 됐더라고요. 찐 정통이야. 지역에서 정치 생활을 나름 잘 하시던 아버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느 후보와 다를 바 없이 아버지 지역이 나를 부른다. 며 체급을 높여 도전하시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군의원 하다가 군수 나가셨다는 그쵸. 얘기죠. 경선 패배라는 쓴 잔을 마시게 되셨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이제 지역을 섬기는 일을 다 하신 것 같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종교색이 느껴지네요. 그 지자체 의원도 그렇고 그 군수시장 구청장도 그렇고 박봉이에요. 그럼요. 그 돈, 그 월급 갖고는 정치 자금 쓰기에 택도 없거든요.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직업입니다, 가게에는. 문제는 여기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선 이후 종종 가족 카톡방에 어떤 교회 예배 나가시는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탈당의 전조.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반응이 잘 맥락이 이해가 안 되시면 청취자 여러분,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데이터 센트럴을 들어보시면 선거에서 이런 후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십니다. 연쇄 출마는 끊으신 것 같은데 종교를 귀의를 해버리셨네요. 네. 아니, 봐봐, 누님이 이제 당을 옮겨가지고 지금 모르는데 이 당에 계시던 분 공천 탈락되면 받아주는 당이 있는데 그 당에 가려면 교회에 가야 되잖아. 맞다. 이건 이제 덕질이한테 상담받아야 되는 맞다. 덕질인 영역이지. 네. 처음에는 아버지가 경선 패배의 아픔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소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신 한 예배 영상을 유심히 보던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찬송가를 부르는데 태극기를 흔드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반도 이스라엘 자손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진과 영상을 자세히 보니 낯익은 사진이 크게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빤스 목사 전광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테크니컬리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빤스 전광훈 정도가 좋겠습니다. 자유통일당. 네.
아무래도 지선에서 경선 패배 이후 힘이 있는 당보다 더 강한 맛을 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그래 정치 성향이야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아버지 성향 존중하자라고 생각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너무 쿨한데요? 부모 문제에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현명한 거죠. 건드릴 수 없거나 건드리는데 본인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본인의 생업이 방해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신 거죠. 저는 바로 돈과 연결될 거라는 게 너무 명약관화해서. 네. 돈? 그렇죠. 아무래도 그 예배 가면은 그 헌금 되게 많이 내잖아요. 아, 그렇죠. 돈통 되게 많이 걷어요. 그 태극기 우리 아버지가 그게 한번 갔다가 그게 아까워서 안 가신대요. 네. 역시 우리 아버지는 돈을 섬기는 합리적인 할배 할매들이 네. 자본주의 어르신 안 낼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라는 게 우리 그렇구나. 아버지의 증언이었어요. 문제는 지난달에 발생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아버지와 크게 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고 묻자 아버지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려고 하셔서 반대하다 싸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자신의 지역정치 커리어를 가지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셨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덕질의 품으로. 어이구 잘하면 어이구. 저는 믿을 수 없다고 현실을 부정하며 선관위 홈페이지에 허겁지겁 들어갔는데 앞불싸 아버지는 이미 예비 후보자 등록까지 마친 상태셨습니다. 아이고야. 그게 뭐가 어려워요. 몇 번 해보셨는데. 네. 그 예비 후보자 등록해도 돈은 내야 되잖아요. 돈 아니 최소 비용. 거기 들어가는 무슨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쵸.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트럭 계약해야지 인쇄 계약해야지 의류 계약해야지 할 거 엄청 많아요. 다 돈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고 게다가 군의원이나 시의원이었으면은요.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면 돈이 10배 정도 기본적으로 더 든다는 걸 알게 돼요. 지역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현금운동원도 운동원 그 당에 다 지불해야 됩니다. 예.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저는 아버지에게 톡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개인 정치 성향은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다. 하지만 자유통일당과 같은 극우의 주장을 가지고 출마까지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두고 볼 수 없다. 그만하시라. 성향은 거지 같아도 출마는 하지 말아라. 라는 장문의 톡을 그제서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미 결심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나도 핍박받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려고 한다. 우리 KTX역에서 가끔 보는 그 바퀴 달린 십자가 메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특히 대전역에 많아요. 아니 대전역에 왜 이렇게 유독 내리자마자. 왜냐면 중간에 먹을 간식이 제일 맛있는 데가 대전역이잖아. 택시 타려고 줄을 기다리고 있으면 확성기 대고 와가지고 내 귀에다 옆에 대고 예수천군 불신지옥 말면서. 그래서 제가 현실이 더 지옥이에요 자매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죠. 대전역에는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다들 부추소보루를 먹고 있습니다. 자 어디 갔어? 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더 이상의 대화는 통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설득을 접었습니다. 포기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뭐 2년을 저도 이런 스타일이라. 아 그래요? 나는 안 되는데 진짜로 말려놓는 편이거든요. 저는 용돈 끊는다까지 가고 안 듣는다. 그러면 용돈을 못 끊는 그 정도 레벨의 자식이죠. 저는 2년을 끊는다까지는 아닌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내 밥줄이 끊긴다. 그렇게 아버지 많이 설득했었죠. 네. 저도 이젠 그걸로 활팍해 보려고요. 밥줄. 전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때와는 달리 가정에서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도 등을 돌리고 친척들마저 아무도 아버지를 돕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다행이란 생각이 들다가도 이 외로움을 정치적 종교적 핍박을 받으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선지자로 빙의하시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획 뒤집어지면 안 될 텐데. 너무 무서워요. 아니 너무 그 성경에 보면 진짜 잔인하게 죽이고 잔인하게 죽잖아요. 그죠? 네. 중남미 갱들 같잖아요. 네. 너무 무서워요. 네. 근데 보통 성경에도 자해는 별로 없습니다. 그걸 하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뭐 구약을 보면은 뭐. 그리고 거의 100이면 100명의 후보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XSFM 콘텐츠 중에서 좋아하던 것은 선거방송 데이터 센트럴이었습니다. 특히 극우정당이나 이상한 주장을 하는 당 혹은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짜 세상에 별 희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게 나의 아버지! 생각하며 패널들과 함께 낄낄댔지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국회의원 데이터 센트럴에 나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어이구야.
과로 사실 너무 기대됩니다. 누가 자유통일당을 담당하시게 될지 궁금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과로. 앞으로 선거 후 아버지의 출마와 가정의 평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후기로 보내겠습니다. 유형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덕질이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네, 늘 그렇듯 당연하고요. 아, 이거 이제 또 원내정당 됐잖아요. 아, 그렇죠. 네, 무시 못합니다. 네. 원내정당입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아드님. 네. 황보승희 의원이, 네. 국민의힘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버님하고 비슷한 루틴을 거쳐서, 자유통일당 원내대표가 되었어요. 네. 원내정당이랍니다. 일시적이나마. 아이쿠. 물론, 저는, 그래도, 지인, 아는 사람, 특수관계 이런 사람이 출마할 때 하나도 신경 안 쓰긴 하거든요. 아무 온정도 오히려 없는 편인데 이분 아버님은 좀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덕질인한테 절대 알리지 않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스카이시도 들어주세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